이 중에서도 내가 딱 정해줄게. 방학 동안 인강, 학원, 과외, 강의를 들으면 개념선 따로 하지 말고 유형서 중에서 하나 끝내. 그리고 3월 들어갈 때 끝내는 걸로 하면 일반고 기준으로는 완벽한 커리큘럼이야. 근데 예비고 2는 이거면 충분한데 사실 예비고 1은 여기서 필요한 게 하나 또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대부분이 거의 다 몰라. 전문성과 함께 의외로 이게 필요해. 기억. 바로 고등수학을 처음 배우는 것에 대한 능력이 있는 강사를 선택해야 돼. 이러면 무조건 성공해. 겨울방학 동안 어디까지 선행하고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할까요? 학원, 과외, 인강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도 예비 고1, 예비 고2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우리 학생들도 이걸로 상담 요청을 되게 많이 하거든. 방학 동안 그냥 무작정 선행을 많이 하자니 현실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다고 놀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래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 해 하고선 절대자가 딱 정해줬으면 좋겠지. 그래서 21년째 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어떤 문제집으로 어디까지 선행할지, 인강이나 학원 과외 중에서 어떤 선생님을 고르면 좋을지, 그리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 겨울방학 커리큘럼을 어떻게 완벽히 보완할지까지 내가 전부 딱딱 정해줄게. 그러니까 이 영상에 있는 내용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배속으로는 보더라도 넘기기는 하지 마. 첫 번째, 어디까지 선행하고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할까? 어디까지 할지는 간단해. 요것만 따져봐. 여름방학 몇 주야? 여름방학은 3주잖아. 겨울방학은 몇 달? 겨울방학은 2달이야. 그러다 보니 의외로 많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1학기 때에 비해 유난히 2학기 때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각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겨울방학 동안 2학기 선행을 안 하고 여름방학 때 하려다가 많이 못해서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겨울방학은 1년 커리를 다 끝내는 게 좋아. 근데 1년 커리를 끝내주려고 하는 학원 중에서 수학의 정석 같은 개념서로 그냥 쭉 1년치를 끝내버리는 학원도 있거든. 나는 그거 굉장히 비추야. 선행을 한다고 하면 개념을 적용하는 최소 유형서까지는 나가야 선행이 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딱 정해주면 방학 동안에 2가지를 끝내야 된다. 하나는 개념서, 두 번째는 유형서. 개념서는 수학의 정석, 개념 원리, 수학의 바이블, 개념센 이런 게 있는데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들으면 따로 사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 학원이나 과외, 인강을 듣기만 하면 상관없다.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것과 병행으로 유형서를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유형서는 센, RPM,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 이런 것들을 유형서라고 해. 사실 마플 교과서는 개념서인데 문제가 많아서 나는 그냥 유형서라고 분류하기도 하거든. 방학 동안에 유형서까지 끝내고도 시간이 남는 상위권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은 심화 유형서 풀면 되거든. 센 C단계, 이건 유형서는 아닌데 센 C단계 안 푼 거 풀고 고쟁이도 있고 뭐 일품이나 블랙라벨 의외로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는 고쟁이가 베스트야. 이 중에서도 내가 딱 정해줄게. 방학 동안 인강, 학원, 과외, 강의를 들으면 개념선 따로 하지 말고 유형서 중에서 센이나 RPM 하나 끝내. 그리고 3월 들어갈 때 마플 시너지하고 고쟁이를 끝내는 걸로 하면 일반고 기준으로는 완벽한 커리큘럼이야. 근데 이 문제집으로 똑같이 공부를 해도 망하는 학생은 망하고 잘 되는 학생들만 잘 되거든. 그 이유가 커리큘럼이나 공부하는 방법에서 허점이 많아서 그렇거든. 그래서 세 번째에서 커리큘럼을 짜줄 때 보완해야 될 것들 내가 얘기할 건데 그거를 꼭 확인해줘. 아, 그리고 이거 빼먹을 뻔했다. 1학기 선행이랑 2학기 선행 있잖아. 이거를 1학기 하고선 2학기 하고 이게 아니라 1학기와 2학기를 동시 병행하는 걸 난 추천해. 그래서 사실 내가 운영하는 학원도 겨울방학 동안 1학기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고 2학기는 특강으로 진행을 하거든. 그렇게 해야지 둘 다 유형서까지 좀 깊이 있게 가능하더라고. 두 번째, 겨울방학 선행할 때 학원이나 인강, 과외 고르는 방법. 사실 인강이든 학원이든 과외든 고르는 기준이 대부분 전문성 아니면 관리거든. 그 두 개의 저울을 잘 재봐. 내가 관리가 많이 필요한 학생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 당연히 될 수 있으면 둘 다 잡아주는 곳을 택해야겠지. 근데 예비고 2는 이거면 충분한데 사실 예비고 1은 여기서 필요한 게 하나 또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대부분이 거의 다 몰라. 전문성과 함께 의외로 이게 필요해. 기억. 바로 고등수학을 처음 배우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 강사를 선택해야 돼. 이러면 무조건 성공해. 공감 능력이라는 게 너 공부하느라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애기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정확히 짚어내는 거야. 예비고 1 수업은 이 양방향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중학생
중학생을 가르치는 중등 전문 선생님이 예비 고1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 경우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내신에서 어떤 것들이 크리티컬하게 나오는지 미리 연습을 많이 못 시킨단 말이야. 반대로 고등만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고2, 고3 많이 대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라면 이 정도 수식을 쭉쭉 써내려 나가는 거는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쭉쭉 쓰면서 그냥 수업을 진행하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갈 때 이 갭이 엄청나게 큰 게, 중학교 수학은 그냥 한 방에 답이 나오던지 한 줄 정도만 쓰면 풀리는 문제가 대다수야 생각보다. 고등학교 수학은 어려운 문제 기준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여러 번 쓰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마인드부터 열어주고서 강의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준비 안 된 채로 전문적인 강의만 쭉쭉 해나가면 애들 입장에서 어렵다라고만 생각이 되고 습관은 또 고쳐지지도 않아.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써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멍하니 손이 굳은 채로 가만히 있는 버릇이 생기는 데다가 이게 쌓이면 정말 수포자가 되는 거거든. 나는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썼어. 21년차 강의하면서 예비 고1은 이제 보석 다루듯이 되게 조심히 다뤘거든. 어디를 어려워하는지 정확히 알면서, 그러면서도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강의를 추구하는데, 예비 고1 대상으로는 고등 수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런 강의를 꼭 찾아야 돼. 쓰면 안단 말이야. 나도 이게 적용할 때 중학교 때 되게 애먹었어. 근데 봐, 여기다 쓰고서 요 밑에다 맞춰. 저 밑에다가 여기 공식을 쓰고 대입해서 여기다 비비기. 비벼가지고 풀어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x 플러스 1이 있지. 여기다 x 플러스 1이 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a면 얘가 x고 b가 1이니까 아 a 대신 x를 넣자. x고 b 대신 1을 넣자. 1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a 대신에 x를 넣어서 x제곱, 둘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x, 1의 제곱 1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쪽도 이거의 세제곱, 이거의 세제곱이니까 누구의 세제곱이야 여기? x의 세제곱. 또 이쪽에 플러스잖아 기본 공식. 그럼 여기도 플러스고 누구의 세제곱이야?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번이 맞는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앞으로 가면은 조금 내가 좀 타이트하게 가볼게. 좀 타이트하게 가는데 지금은 조금 자세히 할게. 처음이니까. 어차피 각자가 다니는 학원, 그리고 인강, 과외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짜줄 건데, 그때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다 불안한 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각자 본인의 커리가 더 완벽해지기 위한 보완 요소를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겨울방학 선행 커리큘럼을 짤 때 정말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보완 요소 5가지를 내가 알려줄게. 커리를 짜기 시작할 건데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염두하고 있는 인강과 학원이 이 요소를 만족시키나 체크해야 되고, 아직 염두하고 있지 않다면 이 요소들을 써놔야지.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대부분 개념 때문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시기에 너희가 개념 강의를 듣는데도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뭐야?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안 배워서일까? 모든 인강의 개념 강의는 적용하는 걸 보여줘. 중요한 건 너희가 인강이나 아니면 학원 수업을 듣고도 개념 적용하는 방법을 까먹는다든지 아니면 개념 자체를 까먹은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절대적인 성공을 위한 커리를 짜는 방법의 필수 요소 첫 번째, 강의 자체가 복습 가용성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강의만 쭉 들으면서 필기를 따라왔을 뿐인데 복습하기 좋게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강의 들었을 뿐인데 개념이 다 기억나서 복습하기 되게 좋다든지. 이 복습 가용성이 감이 안 올까봐 지금 예시 자료 같은 걸 좀 주고 싶은데, 내가 함부로 다른 선생님들 거 가져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할 수는 없잖아. 내 거를 예시로 복습 가용성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 건지 보여줄게. 구독자나 수강생들은 이미 다 알 텐데, 내가 온라인 클래스나 현장 강의 또는 우리 유튜브 무료 영상에도 이게 있어. 강의를 하면서 개념 자체를 다시 리프레임 해준 그 필기문이야. 글씨가 예쁜지 안 예쁜지 따지는 것보다 이 구성을 봐. 대단원 전체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잖아. 거기다가 목차가 이렇게 있고, 이걸 가리고서 테스트할 수 있게, 이게 줄이야 사실. 이 줄이 있고 여길 가리고 테스트까지 할 수 있게 내가 복습용으로 만들어 놓은 노트거든. 21년차 강의 인생 자체를 복습이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 시스템에다가 갈아 넣었거든.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복습 가용성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이걸 내가 일관되게 똑같이 쓰는 걸 보여주고, 이걸 백지 테스트로 숙제까지 시켜. 나도 이거 되게 하기 싫고
힘들었는데 처음에 맨날 일관되게 써주고 그다음 맨날 백지 테스트 받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강사 입장에서도. 근데 절대 망하지 않는 커리큘럼을 내가 짜주는 사람이었잖아, 재수학원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는 커리큘럼을 알면서도 안 시키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올바른 강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자꾸 발전하게 되는데, 이번 연도에는 온라인 클래스 강의 안에 중간중간 배운 거에 대한 복습 퀴즈까지 넣었어. 퀴즈가 틀리면 강의가 잘 안 넘어가. 수업 끝나고는 당연히 복습이 되는 테스트도 넣어놨고, 절대 성공하는 커리큘럼을 짜기 위한 필수 요소 두 번째는 의외로 체계화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두 명의 선생님 강의를 듣잖아? 가끔씩은 똑같이 배우는데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 같은 문제를 풀어도 어떤 선생님은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접근하고, 어떤 선생님은 연산으로 먼저 풀면서 접근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마다 달라. 이거 했다 어쩔 땐 도형으로 풀었다가. 일관된 체계가 없는 선생님이 나는 오히려 제일 독이 된다라고 보거든. 본인은 그 풀이가 왜 그렇게 접근했는지가 명확하더라도 3등급 이하의 보통 학생들은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너희가 따져야 할 게, 문제풀이 접근 자체가 우연히 떠오르는 느낌인지 아니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지, 이 필연성 체계가 되는지를 꼭 따지고, 너희들 숙제나 문제풀이에 대한 피드백도 강의와 일관된 체계로 피드백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일관된 체계로 복습할 수 있게 쌍둥이 문제라든지 비슷한 수준의 복습할 수 있는 문제집이나 숙제를 꼭 주는지도 확인해봐야 되고. 근데 이거는 학원이 아니라 인강을 듣는 경우는 피드백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거든. 그런 인강을 찾으면 좋고, 만약에 아니면 너네가 일관되게 다시 해석해봐야 돼. 숙제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 각 풀이마다 전부 다 체계화를 혼자서라도 잡아나가려고 해야 돼. 그래야 절대 성공하는 커리큘럼이 완벽히 짜여져. 이 체계화가 뭔지도 예시 자료를 좀 봐야지 좋은데, 이것도 다른 사람 걸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너희가 체계화를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내 거 보면서 참고만 해. 자, 요거 하나 봐봐. 이거 문제 푸는 거 아니야. 문제만 풀면 끄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 구경시켜줄게. 이거 선생님 교재야. 선생님 기출 강의가 필연성 체계하거든. 우연히 문제 풀 때 떠올리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야. 잘 봐. 이거 지금 내 해설집이거든. 내가 풀어놓은 풀이를 우리 조교쌤이 글씨 예쁘게 써서 이게 뒤쪽에 지금 해설집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잘 봐. 등차 수열의 말이 있으니까 등차 등비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등차 등비면 여기도 일관되게 개념이 똑같이 들어가 있지. 일관되게 개념이 똑같이 교과 개념이 떠올라야 돼. 우리가 앞쪽에 개념 강의 들었던 게.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자연수란 조건이 있어. 그럼 자연수 하면 그냥 무조건 노가다만 뛰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항상 일관되게 강조해. 자연수 하면 세 가지로 1번이 부등식이야. 부등식으로 막아가지고 자연수의 개수 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봐봐. 이 기본 개념 중에 일반항을 표현할 때 여기 봐. A7이 있으면 A4에다 3D를 더해. 그러니까 초항으로 출발 안 하는 요런 교과 개념 있잖아. 요게 지금 일관되게 추가돼서 떠올라야 되는 거고. 잠깐만 한 번만 집중해봐. 잡아. 자연수란 조건 때문에 이 부등식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고, A11을 지금 A6부터 출발하는 이 교과 개념 때문에 9 플러스 5D로 쓴 거야. A11 A6 플러스 5D. A6을 지금 9로 바꾼 거라 9 플러스 5D라 쓴 거고, D가 지금 자연수야. 공차가. 그러니까 D는 17부터 이런 지금 조건이 나오는 거라, 부등식이. 그래서 17이랑 24의 자연수 뭐 있어? 18, 19 두 개 있지?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쓰는 거고, 이런 필연적인 활동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출 문제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고, 선생님 구독자들이나 온라인 강의 수강생들은 이미 알지. 필연성 체계와 노트를 좀 써가지고 일관되게 자꾸 보면서 복습해야 돼. 이 노트를 보면 이미 써있어. 자연수 정수하면은 부등식, 노가다 지금 형태하고, 아까 그 풀이가 이미 여기 들어가 있잖아. 수열 말고 수투 쪽에 함수의 극한 지금 가봐도 보이니? 여기 기본 개념은 되게 일관되게 빨간색으로 써있고, 단서별 해결책들도 일관되게 써있는 거, 이거 이미 노트에도 다 써있고. 3등급 이하에서 출발한 애들 중에 이 필연적인 체계화가 안 잡히고 1등급 넘어가는 애를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절대적으로 올해 안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커리큘럼이 산으로 가고 있을 때 올바른 교정이야. 공부법이나 문제풀이 관련 상담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좀 절대적으로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해주는 게 좋거든. 공부하는 커뮤니티만 가봐도 거기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긴 한데, 이상한 조언이나 비아냥거림이 좀 있어. 어떤 학생이 본인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쫙 이렇게 읊은 다음에 이대로 하면 될까요? 하고 질문을 올렸는데, 거기 달렸던 댓글이 허수픽을 선택함 크크크 뭐 이런 거더라고. 근데 그 비아냥거림이 좀 웃기니까 밑에 댓글이 크크크 다 동조하는 거야. 이러면 올바르게 가던 애도 산으로 갈 수 있다니까?
혹은 반대로 공부를 좀 잘못하고 있어. 되게 이상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 쳐봐. 그럼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점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인강이나 학원을 찾으면 되고, 학원이나 인강이 그렇게 못해주면 스스로 그걸 자꾸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것도 꼭 빼놓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과정이라서 선생님도 이번 온라인 클래스에 사서 고생하기로 했거든. 조교들과 함께 자주 소통하는 건 당연하고 주간 계획표나 주간 리포트도 할 예정이야. 생각만 해도 되게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학생도 강사도 같이 발전하는 거니까. 네 번째가 되게 의외인 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 아니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공부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커리큘럼 안에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겁나 섞어놔야 돼. 이 강제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아무리 발달해도 오프라인 학원이 안 사라지는 이유인 거거든. 학원에 출석하고 결석하는 이 작은 장치 하나만으로도 아주 약간의 강제성이 너희들을 잡아주니까 너희가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는 거거든. 그럼 인강은 안 되나요? 아니, 인강 안에서도 강제성이 좀 있는 장치가 있는지를 잘 찾아봐. 인강으로 커리큘럼 짜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인강 완강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 한 10% 정도 된대. 그 중에 1, 2등급 애들은 거의 대부분 완강한단 말이야. 그럼 3등급 이하 학생들은 거의 다 완강을 못한다는 소리야. 공부하는 입장에서 누가 강제로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거든. 나 옛날에 맨날 그랬어. 부모님한테 체크 받으면서 하면 좀 낫긴 한데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하긴 싫잖아. 나도 그래서 맨날 생각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끼는 제자들이 강제적으로라도 포기하지 않고선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제성을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경우 찾아낸 해결책이, 이건 내 경우야. 인강 수강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장치를 만들어야 돼. 내 경우는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을 월수반 아니면 화목반 이렇게 딱 2개 반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때는 학원 통학하는 것처럼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요일에 그 시간에 수강하러 안 오면 1차적으로는 학생한테 전화를 하고 2차적으로는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막 전화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괴롭힐 예정이야. 오프라인 학원과 온라인 학원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안 왔을 때 전화 와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는 거? 집요하게 전화하는 거? 어쩔 수 없어. 올해는 시스템적인 발전을 위해서 올해는 내가 돈을 덜 벌더라도 월수반 50명, 화목반 50명 선착순으로 제한을 둘 수밖에 없겠더라고. 자, 이제 마지막 조언해줄게. 이게 사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많이들 잘 몰라. 거기다가 이걸 기준으로 강의를 선택하면 웬만하면 성공하는 요소거든. 그러다 보니 나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할 때 비장의 무기처럼 쓰는 건데, 내 영상은 워낙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보거든. 심지어 나는 온라인 클래스 강의를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수강해. 물론 아기가 없는 젊은 강사들이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거면 내가 다 허락해주기도 하거든. 그걸 감수하고도 여기까지 봤다면 그래도 내 구독자들 중에 찐팬들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강의를 고를 때 봐야 되는 핵심을 좀 알려주면, 너희들 어릴 때부터 수학 잘하려면 왜 그런지 왜를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근데 왜 그런지를 좀 따져도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 왜라는 말이 좀 잘못됐어. 어떤 방향의 강의를 고르면 되냐면,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기본 개념이나 발상 아니면 해결책들을 꺼내잖아.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은 많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왜라는 말이 조금 모자라. 왜 그 개념이나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더 정확한 단서나 키워드를 제대로 언급해주는 강의일수록 좋은 강의야. 그리고 그 단서를 모아주면 베스트야. 학생들이 백지 개념 테스트까지 통과했는데도 개념을 적용 못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어떤 단서나 키워드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그렇거든. 수학을 개념을 적용을 잘하는 애들은 문제 풀면서 뭘 찾냐면, 문제를 풀고 나서 개념을 내가 왜 못 썼지라는 걸 딱 따져본 다음에, 이 단서에는 이 개념을 쓰는구나 하고서 뭘 찾냐면 단서를 찾아내. 이거에서 실력 차가 나. 선생님 맨날 너희들 필기해 줄 때 단서 주고선 여기다 해결책 주거든? 이거야, 이거. 그래서 만약에 개념을 정리해도 단서를, 개념 우리 써놓은 요 필기지 단서를 추가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밑변환 공식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애 많은 게, 밑변환 공식 언제 써? 그럼 진짜 1, 2등급이랑 밑에 등급이랑 대답이 달라. 밑에 등급 애들은 밑을 변환하려고요. 그거 말고 또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 문제 풀면서. 근데 1, 2등급 애들은 이미 느꼈어. 어디서 쓰냐면, 얘는 분수로 만들었잖아, 분수. 분수끼리 곱하면 서로 뭐 약분되는 거 알지? 그래가지고 벌써 알고 있어. 밑변환 언제 써? 그럼 여기다 써놔. 단서가 뭐냐면, 곱셈일 때 많이 써. 곱하기가 나왔어. 그럼 무슨 공식? 밑변환 공식이 떠올라서, 얘를 잘 봐. 밑을, 얘를 밑변환 공식 한다. 로그 2랑 로그 3으로 찢어, 분수로. 대신 밑을 뭐 7로 통일할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로그 3이랑 로그 5로 찢어. 밑을 7로 통일할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로그 5랑 로그 2로 찢어. 밑을 7로 통일할게. 이러면 분수 곱하기가 되지. 분수 곱의 특징은 약분이 되거든. 정답은 1인 거야, 이거. 됐어? 요거 써놔. 다음 시간에 하고 놀 거.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의 차별점, 나는 어마어마한 차별점이 있는데 나는 개념을 정리해 줄 때 애초에 단서 위주로 정리해 줘. 그러니까 개념 적용이 쉬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요 개념만 잘 쓰면 그냥 무조건 잘 된다고. 절대적으로 성공하는 핵심 5가지 요소를 내가 알려줬는데 뭐 있었는지 기억나? 지금이라도 써놔. 너희가 어떤 선생님을 고르든 이 5가지를 완벽히 못 채워줄 수도 있거든. 그럼 너희가 모자란 부분을 정확히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스스로 자꾸 채워야 돼. 이거는 내가 장담할게. 너희가 커리큘럼을 짤 때 이 5가지 요소를 채워가지고 잘 짜내면 그러면 100% 성적은 향상하고 올해 안에 뭔가 이뤄낼 수 있어. 왜 장담하냐면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생각하는 1타 강사가 복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잡아줘. 잘못 공부하고 있을 땐 교정도 해주고 게을러져서 강의를 좀 안 들었더니 집으로 막 전화가 와. 막 심지어 엄마한테 전화 와서 막 괴롭혀. 커리큘럼을 짤 때 애초에 이런 요소들이 녹아져 있게 짜놓으면 너가 생각해도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어때? 이 5가지 요소 다 채우는 거 자신 있어? 없지.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망하는 거고 나도 20년 강의를 했는데도 이 요소를 온라인에서 다 못 채워져서 올해에도 또 발전하고 노력을 했거든. 그래서 이 중요성은 아는데 혼자서 커리큘럼에 녹일 엄두는 안 나. 근데 올해 꼭 1등급 받고 성공하고 싶은 학생들, 이 친구들은 이제부터 나한테 한 번 더 집중해줘. 나는 이미 클러스 인강 때부터 시작해서 5년째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거든. 정말 그동안 수없는 성과를 냈는데도 항상 내 스스로 아쉬웠어. 강제성이 없어서 나고자를 너무 많이 만들고 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올해는 월수반, 화목반 만들어서 각 잡고 강제성까지 넣어서 준비했거든. 이 쌤이랑 함께하면 성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올해 1년 나랑 함께하자. 너희들이 낙오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1등급을 꼭 만들어내줄게. 나를 잘 모르는 학생들 위해 날 간단하게 3가지 키워드로 소개할게. 첫 번째는 내 무기, 필연성이야. 우연히 이게 떠오르면 풀리는데 우연히 안 떠오르면 틀리잖아.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해. 어떻게 제거해줘? 단서. 어떤 단서를 보면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지 그 체계화를 완벽하게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강사라고 생각해. 두 번째 키워드는 의외로 공감이야. 이 공감이 너희들 수험 생활하는 거 힘들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야. 그래서 내 영상들을 보면 알겠지만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수리논술 최상위권 수학까지도 하는 사람인데 강점이 오히려 공감이야. 낮은 수준에서부터 뼈저리게 느끼면서 공감을 해왔기 때문에 1등급이 된 이후에 강사를 시작해서 애들이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답답해하는 강사들이랑은 분명히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해. 세 번째 내 소개는 실전. 내 채널명이 원래 실전 서화수학이었어. 지금은 필연성이 더 유명해져서 수학의 필연성으로 바뀌었는데 나는 실전에서 실력에 비해 점수 안 나온 애들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거를 내 입으로 또 자랑하면 입 아프니까 내 수능 근처 영상들을 봐봐. 그 조회수들을 보면 알 텐데 수능 근처 실전 팁은 이 수학 강의를 올리는 이 유튜브를 하는 강사들 중에 통합 조회수가 아마 내가 1등은 맞을 거야. 근데 그거를 강의에 녹여서 실전에 있는 습관까지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든. 선생님 믿으면 떨리면 어떡하죠? 이런 것까지 책임을 져줄 수가 있어. 자, 이번엔 내 커리큘럼을 소개해줄게. 첫 번째 개념 정립 체계화, 두 번째는 필연성 체계화. 전부 다 그냥 체계화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강의 개념 정립 체계화 1강이랑 필연성 체계화 1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무료 수강권을 줄게. 자료 신청이랑 1강 무료 수강권 어떻게 신청하면 되냐면, 너희가 이 영상을 봤다는 증거와 이 영상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을 담아서 이 영상의 하이프까지 요청해도 괜찮을까? 고정 댓글에 내가 달아놓은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을 거야. 거기로 들어와서 캡처 보내주면 우리 관계자들한테 바로바로 그냥 전송해주라고 할게. 마지막으로 강의 신청 방법은 간단해. 고정 댓글에 보면 링크가 있을 거야. 그 사이트 링크 타고 들어와서 신청하면 되고, 거기에 강의 소개랑 여러 가지 설명도 다 있어. 그것만 주의해줘. 내가 요번에 정말 완벽한 관리를 하고 싶어서 좀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거든. 우리 조교들이랑 같이 하는 거지만 같이 막 전화하고 질문 받아주고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월수반 50명, 화목반 50명 이렇게 받을 생각이거든. 물론 이런 요청 괜찮아. 월급만 안 되나요? 이거는 우리 총괄 직원이랑 같이 상담해봐야 되는데 직원이 아마 허락해주지 않을까? 아, 또 얘기가 산으로 샜는데 어쨌든 내가 50명, 100명까지만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믿고 그냥 1강 강의 한번 들어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인강이 처음으로 나왔어. 내가 40대이다 보니까 정말 거의 조선시대 사람처럼 보는 애들도 있더라고. 나 때도 인강이 있었어. 내가 그 첫 세대인데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이 있었냐면 인강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 강의를 풀로 다 들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정받은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1등급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어. 되게 멍청한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척하는 느낌? 하지만 나는 그 믿음이 되게 커서 정말 풀커리를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들었거든. 근데 풀커리를 탔는데도 등급이 안 오르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영으로 바꿨지. 그 당시는 가영, 나연, 문과, 이과였거든. 나영이 문과 수학인데 나영으로 넘어갔는데도 4등급이 나왔어. 그 당시 내가 들었던 수업의 인강 선생님이 잘못됐던 걸까? 아니지. 커리큘럼을 완벽히 짜서 보완하려는 생각 없이 그냥 강의만 의존을 했던 거야. 근데 너희가 그 의존하려는 그 마음 있잖아. 나 너무 잘 알아. 되게 간절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수록 누구한테 의존하고 싶거든. 하지만 강의에만 의존하는 건 너희들의 공부 습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약한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 선생님처럼 돌아가지 않기 위해 너희들의 커리큘럼 안에 그 배제된 요소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꿈꾸고 만들고 싶었어 항상. 그거를 실행하는 지금 이 시점이 나한테도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 수업도 너희들에 대한 관리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뤄내 보려고 할 테니까 선생님을 믿는 학생들은 나와 함께 하면서 1년 동안 절대적인 성공을 한번 이뤄내 보도록 하자.